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다 잘 들리고, 네. 잘 되네요. 제가 1교시에는 실경상 올려놨고요. 그리고 2교시, 3교시 이론 수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실기 보시고 밴드 가입해주신 분들 제가 체크했는데, 저희가 사업자 있으신 분들이 승인이 있어야 돼가지고, 혹시 사업자 있으시면 사업자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자료를 공유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방송으로 찍는 거라 토요일 날까지 다들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음, 우리 영양가 피부부터 진행하면 되는데요. 공유가 잘 안 된 것 같죠? 저는 공유 중입니다. 공유, 됐네요. 오케이. 자, 이거를 크게 큰 화면으로 띄워놓고, 음, 됐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릴 게 영양하고 피부에 관련된 장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살짝. 피부랑 영양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영양소들이 피부에 바로 즉각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음, 아름다움의 추구는 인류 역사상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던 때와는 달리 현재는 웰빙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찾는 시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뭐 유기농도 드시고 웰빙 식단도 찾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는데 아름다움의 기준 역시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의 외적인 미를 강조하던 사고에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인한 내면적인 미를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면서 건강한 피부는 화장품의 사용이나 관리보다 건강한 신체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최근에 웰리스, 웰빙, 얼굴 관리도 중요하지만 바디 쉐입 관리, 건강, 코로나 이후에 사실 건강이 첫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름다운 피부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 피부 상태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나 환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더 피부 관리, 스킨케어 이런 것들이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피부 관리에 되게 관심이 많고 피부가 좀 광이 나고 피부가 좋아 보여야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운동도 하고 되게 건강하게 잘 라이프를 즐기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변하는 게 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에 피부 관리를 진짜 많이들 하시고 관심이 많습니다. 피부와 영양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루 필요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영양소.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 탄단지 말고도 비타민과 무기질, 이런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지만 얼굴에 윤이 나고 광이 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겨울철에도 물을 섭취를 충분하게 해야 된다. 여성분들 2리터, 남성분들은 3리터를 마셔줘야지만 신진대사 순환이라든지 세포의 광이라든지 근육의 통증이라든지 릴렉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우리가 목이 안 마른다고 물 마시는 걸 되게 소홀히 하시는데 물을 마셔야 근육이 잘 안 다치고 몸이 안 다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우리가 산화를 반대하는 걸 항산화라고 하거든요. 노화를 억제시는 건 우리가 항산화 비타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항산화가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초록색깔 녹황색 증소인 K라고 시금치, 채소가 중요하고요. 과일 중에서는 우리 베리류, 블루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베리류의 항산화, 슈퍼푸드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산화해방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조금 드시려면 무조건 베리류하고 시금치 케일을 먹는 게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케일은 사실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시금치야 뭐 반찬으로 섭취하거나 여러 가지로 요리 재료로 만들어 섭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케일하고 블루베리를 갈아서 마시는 거를 조금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베리류에는 눈에도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양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한국에는 탄수화물 섭취가 되게 많다고 하죠. 탄수화물은 열량,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일당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리고당류,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자 구조식으로는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요 기능은 신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품을 통해 섭취된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우리 침에서 나오는 성분에 의해서 덱스트린으로 분해가 되면서 이게 소장으로 내려간 후에 말토스라고 분해되면서 이게 우리 말토스테린이라고 하는 식품에도 들어가 있어요. 소장벽에 있는 이당류를 분해하는 효소로 단당류, 당이 하나 있는 걸 단당류, 다당류, 당이 두 개 있는 걸 다당류라고 하거든요. 흡수가 된다. 간으로 흡수된 단당 물질들은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된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이렇게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과학적인 부분이라 저도 어렵고 들으시는 분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탄수화물은 1g당 4kg의 에너지원이래요. 식물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전환되는 포도당은 뇌와 적혈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세포의 ATP, 이게 세포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ATP 아마 이제 아셨으니까 계속 들리실 건데, 요 ATP가 셀 부스터, 세포 에너지를 표현하는 말인데, 세포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우리 ATP라고 합니다. 포도당의 일부는 신체 내에서 아미노산으로 전환돼서 단백질 합성에 사용이 되는데요. 신체 내 당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 조직이 손실되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 피부의 대표적인 성분으로서는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있다고 했어요. 콜라겐도 있고. 과당, 우리 당, 혈액의 산도를 지나치게 상승시켜서 피부의 저항력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단 거 많이 먹으면 피부가 저항력이 저하되면서 되게 흐물흐물하면서 꿀렁꿀렁해지면서 탄력이 없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서 비만도 초래하게 되고요. 식이섬유는 다양한 다당류를 일컬는 식이섬유는 식물에 존재하며 인체에 소장해서 소화 흡수되지 않은 화합물인데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므로 비만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을 예방하고 변비 증세를 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식품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가 씹는 야채나 되게 거친 것들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게 이제 소장해서 바로 대변으로 나올 수 있게끔 변비 증세도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흡수 안 되게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의 급원식품으로는 곡류, 감자, 과일, 콩, 채소, 꿀, 설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이섬유는 전 밀가루, 쌀겨, 시리얼, 모든 곡물, 버섯, 귀리, 오트밀, 말린 콩, 밀, 사과, 양배추, 감귤, 딸기 등의 다양한 식이섬유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쌀을 도정할 때 껍데기에 있는 요 부분에 식이섬유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귀리나 오트밀을 먹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식이섬유가 있고, 우리가 먹는 야채나 과일, 콩 등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 단백질은 1g 내에서 4칼로리의 에너지원이며 아미노산으로 만든 고분자로 되어 있고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래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미노산의 주성분으로 중심탄소가 아미노기와 카르보복실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 기능이 유지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필요하며 식사를 통해 얻어야 하는 9종류의 아미노산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체내에서 필요할 때 만드는 11종의 아미노산을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을 통해 섭취된 단백질은 입 안에서 위로 가게 되는데요. 단백질의 소화는 그림 5-3과 같이 펩신에서 췌장 단백질 분해 요소 5-3이 어디 있을까요? 5-3 여기 단백질 분해 요소에서 펩신에서 췌장 단백질 분해 효소, 소장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위와 소장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소장이나 췌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분해가 이루어진다. 단백질은 뼈, 근육, 피부, 모발, 손톱, 발톱. 그러니까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구성 성분인데요. 주요 단백질인 콜라겐, 콜라겐이 단백질이래요. 뼈와 치아, 인대 힘줄에서 지지, 이렇게 당겼을 때 텐션 역할을 한다. 지지대 역할을 한다. 단백질의 케라틴 성분은 대표적으로 우리 케라틴이 모발이거든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을 튼튼하게 한다. 단백질은 세포막과 세포소 기관으로 구성 성분으로 그림 5-4와 같이 세포 신호 전달과 전사 및 번역 3단계를 거쳐서 합성이 됩니다. 단백질은 피부 면역을 향상시키고 피부에 각화작용이 용이하도록 턴오버가 잘 떨어지도록 돕고 단백질의 결핍 시에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외부로부터 감염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손발톱은 잘 부서지고 모발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 나이가 들면 잘 섭취해줘야 되는데, 우리 좋은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대표적으로 닭가슴살 우리 단백질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고, 소고기에 있는 단백질도 있고, 이런 단백질을 조금 적당량 잘 드셔주셔야지만, 피부에 윤기도 있고, 손톱도 튼튼하고, 모발에도 윤기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단백질 과잉 섭취 시에는 이상 지질혈증,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지혈증이에요. 피 뽑았을 때 이상지질혈증 수치가 높으시네요. 이렇게 하는 이상지질혈증, 혈액순환 장애, 심장질환 등 성인병에 걸리기 쉬우며 피로, 골다공증, 요독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단백질 효소 및 호르몬의 형성, 조직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조절, 산, 알칼리 조절, 포도당 생산으로 적혈구나 신경조직의 에너지 공급 등을 기능을 한대요,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죠. 식품의 공급원은 아까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버섯, 생선, 치즈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식물성 단백질로는 두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호르몬이 합수 단백질이 셋 이런 기능들을 하고 근육, 피부, 머리카락을 만든다. 일부러 섭취했을 때 위벽 세포가 가스트린이나 호르몬을 혈액으로 방출해서 위액의 분비를 자극을 하고요. 위액은 위산의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시켜서 펩신은 펩티드 결합을 가수분해해서 단백질을 소화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부분적으로 소화된 단백질은 소장으로 들어가서 세크레틴과 CCK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요. 세크레틴은 췌장에서 중탄산염을 소장으로 방출해서 자극하게 되면서 중탄산염은 유미즙을 중화시키는데 CCK는 효소 전구체를 소장으로 분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췌장에서 분비된 효소 전구체는 소장에서 활성형 효소로 전환되는 효소가 폴리펩티드를 트리펩티드, 디펩티드, 아미노산으로 소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소장관에 있는 소장 효소와 점막세포는 얘를 흡수를 다 시키고 나머지 남은 것들을 대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 내용은 아마 본인이 뭐 췌장이나 소장,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는 뭐 요즘에 단백질 효소 많이 먹죠. 그거나 본인들이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잘 알아들으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소화 흡수 과정. 그다음에 지질, 리피드라고 하는 기름. 지질은 1g당
9칼로리 에너지원으로 물에 잘 섞이지 않는다.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질은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피부에 피지모막을 형성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피부를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든다. 피부 표피의 지질에 구성되어 있는 인지질, 우리 사람 인자를 써서 인지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지방산, 세라마이드 등의 성분들은 피부 장벽 기능과 수분 보유의 기능으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 중성지방은 체내에 저장된 지질로 절연체와 체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지질의 과다 섭취, 지방의 과다 섭취 시에는 중성지방의 형태로 피하지방 조직에 저장되면서 비만의 원인이 되고요. 셀룰라이트가 형성되어 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지질이 중성지방 형태로 피하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면 피부의 상태는 피지 분비량이 증가돼서 지성 피부 및 여드름 피부로 바뀌게 되고요. 필수 지방산의 부족 시에는 피부가 지방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에도 기름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피부가 벗겨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손상될 수가 있고요. 면역 기능이 손상되면 피부는 쉽게 외부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이 되면서 습진성 피부염이나 여러 가지 염증 증세가 나타나고요.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상처가 조금 빨리 아물기 때문에 우리가 습연 밴드 붙이는 게 좀 상처가 빨리 아무르라고. 점 빼고 이런 패치, 듀오덤 같은 거 붙이는 이유도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하고 습기도 안에 가둬놓고 좀 잘 재생이 되라고 습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잘 재생이 조금 안 돼요. 그 다음에 버터, 참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옥수수류, 견과류 등에서 식품의 지질을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은 에너지가 제일 빠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신체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고 필수 지방산과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시켜주는데 얘도 말 그대로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니까 지질이랑 친한 비타민, 호르몬 담즙의 구성 성분이고 체내 기관이나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비타민은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과 얘네들도 말 그대로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비타민.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용해되면서 항산화제로 알려진 대표적으로 비타민 C와 비타민 B 복합체가 있습니다. 우리 비타민 C는 잘 드세요. 다 되게 누구나 아는 비타민이어가지고 피로 회복할 때 피곤할 때 먹는 비타민이 비타민 B예요. B군. 입 안에 막 염증, 구내염, 입 밖에 뭐 헤르페스, 내가 뭘 해도 잘 피로가 조금 풀리지 않는다 하시면 비타민 B군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리보플라빈하고 비타민 B6, B12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어, 여드름이 나는 친구들도 비타민 B 복합체를 조금 먹으면 빨리 좀 재생이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다 밖으로 배출이 되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조리하거나 저장할 때 쉽게 파괴되거나 손실될 수가 있어서 조리 시간을 오래 끄는 것보다 장시간 물에 담그는 것도 물이랑 친한 아이기 때문에 물에 다 영양소가 빠져나간대요. 채소를 다룰 때에는 잘게 썰지 않도록 한다. 근데 이런 수용성 비타민들은 샐러드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익혀서 먹는 야채가 있고 익히지 않는 야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하고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비타민 B3 니아신, 비타민 B5 판토텐산, 비타민 B6 피리독신. 피리독신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자연강장제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7 비오틴. 비오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손톱 발톱 영양제. 비타민 B9 엽산. 엽산 어디 들어요? 우리 출산 그 난임 환자들,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 임산부들 먹으라고 하죠. 단일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B 아까 12, 코바라민,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 이렇게 있어요. 볼까요? 하나하나. 어, 비타민 B1. 그러니까 B군이 진짜 좋은 게 많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드셔도 비타민 C랑 비타민 B가 다 들어있는 B만 들어있는 거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비타민 B1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각기병과 당질의 대사가 안 돼서 혈액이나 뇌 조직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젖산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했을 때 피로 개선이 안 되는 건 젖산이 쌓여서 젖산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데 이거를 조금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DNA와 RNA 합성 역할을 해주고요.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리보플라빈, 성장 촉진인자, 에너지 대사, 전달 물질의 대사. 아까 제가 구강염, 설염, 지루성 피부염, 구내염, 인두염까지 염증이 조금 있는 피부들한테 처방해주는 게 리보플라빈 제제를 약국에서 처방해줍니다. 병원이랑. 그다음에 비타민 B3, 니아신. 니아신은 콜레스테롤 대사와 에너지 대사와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심하게 민감해졌을 때 생기는 피부염으로 이걸 이제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좀 많이 보시는 게 판토텐산. 이것도 많이 보시나요? 저는 조금 많이 봤는데, 자결감, 화닥화닥거리는 증세, 발가다리 통증, 피로함, 나약함, 메스꺼움 이렇게 있을 때 얘도 판토텐산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피리독신, 아미노산 대사, 신경절달 물질, 헤모글로빈 합성, 피도 합성하고 글리코겐도 합성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기능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얘는 부족하게 되면은 혈색소가 감소되고 빈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얘도 자연강장제나 혈관으로 만든 링겔에다가 많이 넣어서 맞는 편이에요. 비타민 B6, 비오틴이라고 하는 거. 비오틴은 근육 조절 손실할 때 처방하고 피부 염증, 감염, 유아의 발달 지체 등에 하고요. 얘는 에너지 대사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좀 잘 자라게 도와주는 비오틴 영양제로 많이 피부에 좋은 영양제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 B9, 엽산. 얘는 아미노산 대사와 DNA와 RNA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대적혈구의 빈혈과 피로, 나약하고 불규칙한 심장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을 해서 세포가 분열이 돼서 심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게 심장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래요. 그래서 아이가 잘 생성될 수 있도록 엽산을 미리미리 섭취해 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B6, 12, 효모시스테인 대사,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거고, 얘는 결핍 없었을 때는 빈혈, 심각한 신경성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코르빈산, 얘는 대표적인 항산화고, 비타민 C는 콜라겐도 만들고, 티로신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 합성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얘는 꼭 섭취하라고 하죠. 부족했을 경우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잘 멍들고요. 상처 치료가 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식품으로는 우리 비타민 섭취한다고 과일류에서도 많이 섭취하고요. 딸기, 양배추, 브로콜리, 고추 이런 데에서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 영상 보는 시간이 조금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끊고 우리 다음 시간 3교시에 지용성 비타민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만나요. 끊었다가 다시 올게요.